자, 2교시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은 함수만 계속 공부를 하기로 했고요. 1교시에 우리가 날짜 함수, 이어랑 투데이 함수, 그리고 어, 우리 그 함수 사용해봤죠. 반올림하는 이어 투데이 함수랑 반올림, 라운드 함수, 그리고 디에브리지 함수는 우리가 그 전에 다뤄봤었고, 오늘 이제 처음 보는 또 인트 함수,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함수를 푸실 때는 문제를 읽기 전에 무슨 함수가 나왔나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꼭 충분히 이해를 하신 후에, 아, 내가 이 수식으로 해결을 하려면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가 필요할까? 그리고 그 기능을 하는 함수를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요.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함수를 하나만 제시했을 때도 있고 뭐 두 개나 또는 많게는 세 개까지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는 함수를 어떤 순서대로 사용을 해서 호출을 해서 써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잘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은 일단 뭐 분류별로 함수를 나가지 않고요. 기출문제별로 문제 나오는 거 함수별로 지금 일단 풀이는 오늘 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오는 함수들이 크게 많이 막 이렇게 범위가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함수들 대신에 유형이 똑같지는 않고요. 좀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는 문제들로 좀 출제가 되는 편이라서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다라는 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를 쓰는 방법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법사가 이 함수가 무슨 기능을 하며 이 기능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걸 요구하거든요. 함수 마법사에서는. 그걸 우리가 인수칸에다가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가 10호 이하의 사원수가 몇 명인지, 자, 정의된 이름 급호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count if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는에서 count if 하는 함수는요, 이렇게 써요. 조건 범위 그리고 조건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데, 자, count if라고 하는 친구는요, if는 만약에 라고 하는 조건문이고, count는 뭔가 말 그대로 수를 세하려 준다, 셈을 한다 라는 뜻인데, 조건이 있는 개수를 구할 때 count if라는 함수를 써요. 그래서 어떤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 범위 내에 이러이러한 조건이다라는 거를 큰 따옴표 안에다 적어줘요. 여기서의 큰 따옴표는 문자라서가 아니라 조건식이나 조건 값이 자동으로 큰 따옴표로 묶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자, 조건.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수업에 참가한 10명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조건 범위는 수업 참석한 친구들의 인상착의가 조건 범위가 될 거고, 제가 조건은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해당 범위에서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 몇 명인지 카운트를 해서 알려주는 함수가 count if 함수예요. 그리고 사실은 count ifs라는 함수도 있어요. count if s가 붙게 되면 조건 범위 1, 그 다음에 조건 1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게 돼요. 조건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조건 조건 범위 n, 조건 n이라고 하는 수식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게끔 count ifs라는 함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가 붙어서 다양한 범위의 조건들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만족했을 때 이 조건들에 해당하는 셀이 몇 개인지 개수를 파악을 해주는 게 count ifs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count if라는 함수와 count ifs가 있는데 ITQ 시험 문제에는 거의 count if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count ifs는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로 함수나 분석 처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적용이 돼야 될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countif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면 좋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24번 자리예요. 24번 자리에서 countif 함수를 불러와 볼게요. 자, countif 함수를 불러왔어요. 자, countif 함수는 자,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인수칸은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의 범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우리 10호 이하의 사원 수를 보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포가 몇 호인지를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는 셀 범위가.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10호 이하인 사원 수를 봐야 되니까 셀 주소로 얘기를 하면 어디에서 어디 범위가 될까요, 여러분? 그 포에 대한 정보가 적혀져 있는 곳. 민표 씨가 얘기한 대로 맞아요. G5에서 G12 영역이에요. 근데 아마 우리가 여기 보면은 G5에서 G12 영역에 이 동그라미 조건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작성을 했다면 급포라는 걸로 이름 정의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민표 씨가 얘기한 대로 G5에서 G12 영역인데 마우스로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여러분. G5에서 G12 영역을 쭉 드래그를 했는데 셀 주소로 들어가지 않고 급호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옆에 이렇게 보면 중괄호 안에 몇 호봉인지가 적혀져 있는 숫자 데이터가 세미콜론 기준으로 8개 데이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취합되는 거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가 맞다는 거죠. 그 급호 범위 내에서 아래쪽에 자 조건은 숫자를 적든지 식을 적든지 텍스트를 적든지 이렇게 생긴 형태의 조건입니다. 라고 하면서 조건을 언급을 해달래요. 자, 10호 이하래요. 그럼 질문 한 개 하죠. 이하라고 하는 비교 연산자가 있어요. 그러면 비교 연산자를 먼저 써요. 숫자 10을 먼저 써요. 10호 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조건부 서식할 때도 그랬고 그쵸 고급 필터할 때도 그랬고 지금 혜수 씨가 얘기한 대로 비교 연산자를 항상 먼저 적어 주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비교 연산자 이하다라고 하는 비교 연산자 숫자 10 적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호라고 적혀져 있는 이 글씨는 입력된 글씨예요? 아니면 셀 서식으로 들어가 있는 글씨예요, 여러분? 여기 급호 범위에 30호, 14호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쵸. 송희 씨 얘기한 대로 호가 붙어 있어요. 위에 동그라미 조건을 보면 G5에서 G12 영역에 셀 서식 뒤에다가 우리 G 표준 뒤에다가 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것처럼 실제로 입력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랑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당연히 비교 연산자를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 10하고 한글로 호가 붙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겠죠. 자, 선생님 근데 큰 따옴표 안에 넣어야 된다면서요. 제가 다른 인수칸 갔다가 다른 데 딱 찍었다가 와보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붙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큰 따옴표를 입력하지 않아도 조건은. 자, 이 상태로 확인 버튼 했어요. 자, 그러면 10호 이하의 사원수가 2명이래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다 미션 하나 드릴게요. 엔드 연산자 사용해서 지금 4번 함수 결과 값 뒤에 몇 명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이거 표시 한번 해볼까요?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 결과값 뒤에 몇 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했나요? 했으면 알려주세요. 채팅창에 하신 분들 했어요. 송희 씨랑 혜수 씨 했고, 자 다른 친구들도 그치 영찬 씨랑 주원 씨도 했고,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다른 친구들도 아마 하셨을 거고, 수식 그냥 괄호 저 뒤에다가 엔드 연산자 하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명이라고만 붙여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함수 수식하고 문자하고를 셀 서식이 아닌 수식으로, 그러니까 수식 입력줄에 직접 적어줄 때는 엔드 연산자와 함께 이렇게 2명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밑에 칸 있잖아요. 여기 26번 셀. 자, 26번 셀에다가 제가 미션을 좀 드릴게요. 26번 셀에다가 자, 뭘 작성을 해주시냐면요. 이게 문제예요. 26번 셀에 직위가 대리인 사람이 몇 명인지를 카운트 if로 한번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구해주신 거 뒤에 또 엔드 연산자와 명 표기해 주시고요. 이 수식 있죠? 이거 지금 만드신 이 수식을 우리 카톡 채팅방에다가 수식 텍스트로 한번 올려놔봐 주세요. 만드신 수식. 직위가 대리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우리 지금 8명의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대리인 사람, 대리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오케이, 주원 씨 구했고. 자, 또 다른 친구들도 한번 구해볼까요? 직위라고 하는 범위에서 대리인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결과값 뒤에 명 붙여준 거. 오케이, 고은 씨도 지금 구해줬고. 자, 다른 분들 것도 제가 잠깐 한 1, 2분 정도 기다릴게요. 한번 직접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카운트 if는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뭐에도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좋아요. 영찬 씨는 셀 주소를 넣어줬고, 자, 다혜 씨도 는이라는 항목을 적어줬는데 틀리지 않았어요. 는은 생략도 가능해요. 저렇게 다혜 씨처럼 적어주셔도 괜찮고, 우리 지연 씨도 대리라고 적지 않고 대리라고 적혀 있는 셀 주소를 조건으로 사용을 했고, 자, 유진 씨랑 송희 씨, 그렇죠. 송희 씨랑 수아 씨도 이제 비교 연산자에 충실해서 는 이렇게 좀 적어줬고요. 자, 민표 씨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보죠. 민표 씨도 지금 대리라고 하는 조건을 직접 적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작성하신 거 다 맞아요. 틀리신 분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이쁘다. 이쁘다. 곱다. 고와. 너무너무 예쁘게 잘하고 있는데, 자, 카운트 if는요. 자, 조건 비교 범위 여러분들이 선택한 F5에서 F12 영역에서요. 자, 이렇게 직접 대리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비교연산자에 는 대리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또는 대리라고 하는 데이터가 적혀져 있는 셀을 찍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F10번 셀을 쿡 찍었잖아요. 찍으면 옆에 이렇게 대리라고 하는 조건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셀 값을 직접 대리다라고 하는 셀 값을 찍어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대로 대리라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죠? 엔드 연산자 가지고 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3명이다,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2개 한번 구해보죠. 자, 우리
17번 셀에는요. 27번 셀에다가 똑같이 조건은 이거예요. 똑같이 이거 표기할 건데요. 자, 26번 셀에는 count if로 구하고요. 27번 셀에다가 count로 함수로 한번 구해보세요.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를 이 16번 셀에도 나타내고 이 17번 셀에도 나타내는 건데요. 이 16번 셀에다가는 count if로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몇 명인지 몇 명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 17번 셀 있죠? 이 17번 셀에는 decount라고 하는 함수. 우리 이거 처음 보는 함수인데요. daverage 함수하고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또 한번 구해서 채팅창에다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작업하시면서 잠깐 들으세요. 우리가 이번 주는 월요일 수업을 하고 수업이 쭉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시험 날인데 다음 주는 화요일에 수업을 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쯤에 정규 수업은 아니고 그냥 제가 줌 회의를 한번 열을까 해요. 금요일에. 그래서 이거는 뭐 출석하고는 상관이 없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 더 보충 공부를 하라고 제가 금요일 오후쯤에 줌 강의를 열려고 해요. 그리고 줌 강의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할 거고 만약에 참여하실 분이 이렇게 많지 만약에 않다라고 하면 제가 추가 녹화 영상을 조금 올려드릴게요. 혹시 우리 지금 오늘 실시간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금요일 날 제가 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쯤 하려고 하거든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신가요? 혹시? 가능하면 오케이 한번 찍어주시고 뭐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실시간으로 한번 해볼까 녹화 영상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민표 씨는 오케이 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일단 오늘은 접속하신 분들 의견 먼저 물어보려고요. 뭐 카톡에 지금 오늘 접속하지 못하신 분들도 한번 여쭤보긴 할 건데 물어보긴 할 건데 다들 함수 푼다고 바쁘군. 자, 제가 드린 미션은 똑같은 목표의 문제예요. 똑같은 결과값을 유도하는 건데 count if로도 구할 수 있고 decount로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를 count if와 decount로 구하는 문제예요. 자, 급호를 찍어줘도 된다. 왜냐하면 급호에는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숫자 데이터가 디카운트로 했을 때는 이렇게 필드와 레코드 전체 범위 잡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만 찍어주면 되니까 수당도 가능한 거죠. 수당도 이렇게 찍어주셔도 돼요. 7. 그러니까 내가 찍을 수 있는 건 지금 3, 4, 6, 7. 자, 3, 4, 6, 7번 열을 찍어주셔도 되고 3, 4, 6, 7 중에 필드 번호 아무거나 하나 찍어주셔도 되고 우리 주원 씨가 올려준 것처럼 생략을 하고 넘어가 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뭐 기본급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기본급을 한번 해보겠다. 카운트 하니까. 자, 그럼 조건은 필드명하고 레코드 붙어있는 거. 부서가 미래전략이다 라고 하는 거. 요렇게 딱 구할 수 있어요.
부서가 미래전략이다. 자, 하고 확인 버튼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3명이죠. 조건이 똑같잖아요. 조건이 똑같은 데다가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조건이 똑같은 데다가 또 뭐도 되어 있냐면 쓰는 방법 형식만 달랐을 뿐이지 count if로 구하거나 디카운트로 구하거나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count if 쓰는 방법 어떻게 이해하고 숙지 하실 수 있겠나요? 연습해보면 좀 익히실 수 있겠어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여가지고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또 가볼게요. 왜냐하면 count if는 또 뒤에서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는 함수여서. 자, 마케팅 부서의 수당의 합계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마케팅 부서가 조건이 되는 거죠. 마케팅 부서다라고 하는 게 조건이 되는 거고 수당의 합계래요. 뭔가 합을 구해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뒷섬으로도 사실은 구할 수 있는 거죠. 뒷섬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마케팅 부서의 수당 합계. 수당의 합계를 구해라. 근데 마케팅 부서다. 근데 마케팅 부서다라고 하려면 부서가 마케팅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데이터를 쓰게 안 할 거라서 지금 뒷섬이 나오지 않고 sum if라고 하는 함수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자, 아까 전에 count if 한번 보죠. count if는 조건 범위였잖아요. 맞죠? 조건 범위 조건이었는데 자, sum if는 똑같아요. 자, count if는 조건이 있는 셀의 개수였다면 sum if는 조건이 있는 합을 구해주는 함수거든요. 여기도 자, 조건, 비교 범위, 그리고 조건을 적어주고요. 합을 구할 셀 범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sum if는. 자, sum if는 그러면 count ifs 있었던 것처럼 sum도요. sum ifs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좀 아까 count if는 조건 범위 조건 이거를 순차적으로 나열을 하면 됐었는데 sum if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합을 구할 범위가 있고 조건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의 전체 수당의 합계 A 조건, B 조건, C 조건의 기본급의 합계 A 조건, B 조건, C 조건의 인원수의 합계 뭐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그러니까 sum ifs를 할 때는 합을 구할 셀 범위를 먼저 항상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count if 갔던 것처럼 이렇게 조건을 나열해 주는 식으로 가요. sum ifs는. 그러니까는 조건 비교 범위 조건 적는 거는 조건 비교 범위 뭐 조건 범위 똑같은데 count if 앞에 모양하고 sum if의 앞에 인수 두 개 모양이 똑같아요. 조건 비교 범위에서 조건을 큰 따옴표 안에다 넣는 거. 근데 sum if는 합을 구할 셀 범위를 이 영역으로 하나 더 집어넣는다는 거. 요런 차이가 있고요. sum ifs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한 세트씩 뒤에다가 나열을 하지만 나열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무엇의 합을 구할 거냐라고 하는 합을 구할 셀 범위를 먼저 여기 앞에다가 언급을 해놓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sum if 오늘 거 함수를 제가 이거 좀 긁어서 여기다가 드릴게요. 자, 채팅창하고 우리 카카오톡 채팅창에도 지금 제가 좀 올렸어요. 한쪽에다가 메모를 잘 긁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써미프로 한번 구해보죠. 여기가 5번 자리네요. 5번 J13번 자리 여기 5번 자리에서 써미프를 불러올게요. 자, 써미프를 불러옵니다. 써미프를 불러오면 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지정된 셀의 합을 구한다. 자, 그럼 합을 구해줄 테니까 첫 번째가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수당의 합계인데요. 어떤 수당의 합계예요? 조건이 뭐예요? 그냥 수당의 합계를 다 더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당의 합계 8개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어떻게 되죠? 평균수당. 평균수당 말고 마케팅 부서라는 게 조건이잖아요. 지금 그죠? 마케팅 부서다라는 게 조건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건 수당의 합계를 가지고 와줘야 되는 건데 해줘야 되는 건데 문제에 보니까 자 조건에 맞는지 검사. 자 조건은 마케팅 부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대로 맞아요. 마케팅 부서인 게 조건인데 그 조건에 맞는지 검사해 봐야 되는 셀들이라면 부서들이 적혀 있는 범위가 되겠죠. C 5번에서 C 12번 여기 부서의 영역 내에서 이 부서 영역 내에서 렌지 범위 이 영역 내에서 자, 조건이 뭡니까? 자, 이 부서 영역 내에서 조건은 마케팅 부서다라는 게 조건이다. 마케팅. 그래서 제가 C8 또는 C12 또는 여기다가 그냥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셔도 돼요. 셀로 적어 주셔도 되고. 그러면 부서 8개의 범위 중에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자, 조건식 적어줘요. 요거 2개의 모습이 아까 카운트 이프 할 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 이프는 요 인수 2개만 하고 이 썸 렌즈는 없었거든요. 요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카운트 이프가 끝나면 부서 중에 마케팅인 게 몇 건인지만 이제 카운트하고 끝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sum if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물어봐요. 얘가 뭘 물어보냐면 합을 구할 실제 셀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거든요. 합을 구할 실제 셀은 자, 이 범위는 조건 비교할 범위였지 여기서 뭔가를 합계를 낼 수는 없죠. 부서 이름 있는 데에서는. 근데 부서 이름 있는 데에서 마케팅인 걸 찾아가지고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열은 수당이다라는 거죠. 수당의 합계.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누구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마케팅 부서에서 가지고 가는 수당의 전체 합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마케팅일지 아닐지 모를 수당의 범위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H5에서 H12 영역이요.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땠냐면 쉼표 스타일 해봤더니 마케팅 부서에서 가지고 가는 수당 전체가 180만 원 정도의 수당을 가지고 간다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17번에다가 제가 미션 이동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문제가 뭐냐면 팀장의 어, 수당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팀장의 수당 합계를 구하고 싶은데 J17번에다가는 J17번에는 sumif 함수를 구하고요. J18번에다가는 dsum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다시 도전해봅시다. 다시 도전. 우리 2교시 회의 시간이 이제 한 3분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팀장의 수당 합계를 J17번에는 sum if로 구해보고 J18번에는 dsum으로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래서 알려주세요. 채팅창에 또 표시해서 알려주십시오.